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팅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니플 코인 오늘 어때요?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지금 6 영업일째 연속적인 하락 압력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3월달 내내 이 3,000원부터 3,500원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어디에서 봤습니까? 지난 12월달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연습했죠. 자, 해당되는 부분 다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계속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4월 2일 날짜 미국의 관세가 시행을 할 것이다. 미국은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 때문에 엄청난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리플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 관세라는 부분이 도대체 어떠한 것과 연결되어 있길래 이러는 걸까? 자,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시점 비트코인도 무역 간의 긴장감, 인플레이션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 1억 2천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자, 이 이유는 해당되는 관세가 어떤 걸 불러옵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갈 부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물가가 올라간다면 어떻습니까? 금리 또한 고금리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이 순서대로 연결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지금 압박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도 높이 올라가면서 금리도 고금리에 위치해 있는 시점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에 4월 2일 이 관세의 해방의 날이 얼만큼의 변동성을 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시장은 먼저 선반영을 한다라는 거. 이 선반영이란 게 뭡니까? 가장 안 좋은 방향성을 먼저 잡고 먼저 모두 반영을 해야지 나중에 그 충격이 실제로 온다 하더라도 충격이 덜 먹고 반등력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겠죠. 시장이 자체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먼저 막기 전에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XRP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이런 대외적인 이벤트, 관세라는 부분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지만 왜 이 3,000원대 라인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 부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왜 그러냐면 XRP 코인의 어떠한 모멘텀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느냐, 이 상승에 대한 재료가 무엇에 있느냐, 말 그대로 대외적인 이벤트라는 관세 부분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이 관세라는 대외적인 이벤트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갈 만한 재료가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이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자, 이 모멘텀 상승에 대한 재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지긋지긋하게 들으셨죠? 디지털 화폐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중앙은행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CBDC를 개발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미국에서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항상 강조해 왔었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SEC라는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니까 더욱더 실망감이 크신 분들이 많을 텐데, SEC가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IPO, 주식시장에 상장이 있고요. ETF, 펀드 시장에 상장이 있어요. 이제는 증권성 여부를 벗어나서 상품으로 인정받는 시기까지 이 모멘텀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XRP, 니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하고는 있지만 이 모멘텀은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급등은 절대 없습니다. 4월 2일까지는 급등은 없고 단기적인 반등 또한 굉장히 미미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월 2일까지는 우리가
해당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비중이 충분하다, 비중이 너무나 많다, 매수, 매도 관점을 고려해야 되겠죠. 비중이 많으면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 충격도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비중을 줄여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도 마찬가지죠. 수익 구간이 충분하다. 근데 비중이 많아. 당연히 비중 관리 해야 되겠죠. 이 비중 관리라는 것은 매도 시점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 손실이 엄청난데 어떻게 매도하냐? 손실이 크다면 지금 시점에 매도할 부분은 없죠. 다만 비중이 크다라고 한다면 큰 결심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4월 2일 날 끝난다고 하면 반등력을 빠르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버틸 수 있다.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가만히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도 잡아야 되겠죠. 이 부분까지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함께 같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떨어지고 있는 가상자산, 이거는 XRP, 리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 모두가 다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에 기우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가는 높이 올라가고 있고 금리도 굉장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침체, 아래 공포라고 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주면서 하락 압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부분이 시작점이 4월 2일 날 미국은 해방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날이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나서는 어떨까요? 미리 선반영을 가장 안 좋은 악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나서는 반등력을 빠르게 가져올 가능성 또한 매우 높겠죠. 물론 100% 투자의 관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추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제가 3,000원대 라인을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최근에 12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 제가 이 뉴스 소개 많이 해드렸죠. 자, 업비트의 고래가 1조를 매도했다. 팔았답니다. 자, 매도했다는 거는 고래가 매도했으니까 이거는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도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12월 20일 날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래가 매도했다는 건 그냥 시장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가 일어나는 거. 이게 뭡니까? 대량 매매가 나타났다. 대량 매매는 블록딜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블록딜, 이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딜을 한 겁니다. 내가 현재가보다 저렴하게 줄 거니까 살 사람. 그래서 1조를 매도한 거예요. 12월 20일 날짜로. 그럼 어때요? 12월 20일 날 또 다른 고래가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단가 최소한 3,000원대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 치죠. 그러면 그 단가를 이탈하겠습니까? 이탈하지 않죠. 자, 이게 12월 달 박스권입니다. 12월 달 박스권에 12월 20일이 바로 요 날이거든요. 어때요? 3,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마감했죠. 그리고 나서 12월 달 한 달 내내 이 3,000원, 3,500원, 3,250원, 3,000원대 이 라인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1월 달 들어와서 뚫고 올라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도 그러한 부분을 반복해서 보여준다면 마찬가지로 3월 달 지금 힘든 박스권 라인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4월달 들어와서는 재차 반등 구간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 3,500원부터 3,750원, 4,000원대 라인대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시점이다. 물론 4월 2일 날 관세 정책이 이미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리는 건 3,000원을 이탈했다고 해서 그냥 매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린 떨어질 때의 경험도 있으시지만 올라갈 때의 경험도 있으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RP 코인에 고래들이 이렇게나 손바뀜을 하면서 고래들이 새롭게 매수 진입을 했는데 왜 들어왔을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 XRP의 옵션 거래가 125%가 급증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래적인 시점에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던 부분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급증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XRP 코인의 모멘텀에 변동된 내역이 없고 추가적인 모멘텀, 미국의 기관들과 계속 손을 맞잡고 있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은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간다는 거. 제가 이 속보 내용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보시죠. XRP 2달러 선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게 지난 3월 25일 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반짝반짝 반등할 수는 있지만 3,000원대 라인을 지지하기 위한 움직임인 거지 확실한 반등력을 보여주는 것은 4월 2일까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도 XRP의 고래들은 계속 매집 구간을 가져왔다. 자, 이 속보 내용은 지난 3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 속보였습니다. 니플의 고래는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나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걸 말합니까? 확실한 3월 20일부터 현재 시점 3월 31일까지 단가가 올랐습니까? 오히려 떨어졌죠. 떨어지는 와중에도 고래는 매집했다. 제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가 매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자전거래를 돌린다. 자전거래가 게 뭐예요?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습니다. 못 올라게 막고 떨어져 나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고 못 올라게 막고 떨어진 물량 재차 매수하고 이게 자전거래죠. 자전거래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 흡수하는 고래들의 매집 방법 중에 하나다.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고래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점을 만들어 가면서 개인들의 물량은 매도로 유도가 되고 있겠지만 그들은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우선 스위프트를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스위프트라는 건 뭡니까? 국가 간의 송금을 말하죠. 국가 간의 송금인데 어떻게 니플과 말씀을 같이 들 수 있냐? 니플 또한 국가 간 송금, 당연히 서두에 말씀드렸던 해당되는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가 간 송금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XRP 니플입니다. 그래서 니플은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결제 계약이 급증했다. 말 그대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니플로 결제가 계약이 급증했다는 거. 자, 스위프트는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원화에서 일본 엔화로 바뀔 때 어떻습니까? 달러로 먼저 바꾸고 나서 달러에서 엔화로 바뀌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스위프트의 구조죠. 근데 니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XRP,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XRP를 일본에 있는 XRP로 넘긴다. 바로 다이렉트로 쏘기 때문에 수수료도 저렴하고 시간도 훨씬 더 절약되죠. 이 부분들 때문에 많은 글로벌 9대 은행 또한 니플을 사 모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가 이 부분도 설명 많이 해드렸죠. 제가 지난 영상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2월 12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글로벌의 9대 은행은 니플을 대량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까지 전망치가 나오고 공급 쇼크가 올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포커스를 50달러에 맞추는 게 아니라 왜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냐. 말 그대로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XRP 코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송금에서 당연히 글로벌 9대 은행은 XRP를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져간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현재 미국 기관들과 계속 손을 맞잡고 있는 XRP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보시면 미국의 재무부는 비트코인, 니플 가치를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을 가져갈 것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미국 재무부가 이제는 니플과 비트코인을 동급 취급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SEC 웹사이트에 나왔던 제안서에 따라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미국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XRP를 이용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불법으로 걷어들였던 자금들을 모든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비축할 것이다. 근데 SEC 웹사이트에 나왔던 제안서가 어떤 거였냐면 이 벌금 있죠. 5천만 달러의 벌금을 XRP로 내겠다. 이거 아직 결정된 거 아니거든요. XRP로 낸다 안 된다. 아직 나온 부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XRP로 내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비트코인도 비축하지만 XRP로 내기 때문에 리플 또한 갖고 있는 미국 정부는 이것 또한 비축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그래서 전략적인 준비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XRP 리플 코인 또한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지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반절 정도 이해하신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XRP 코인들의 움직임은 추가적으로 당연히 상승 여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제가 해당되는 XRP 코인이 커스터디 사업이 진출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커스터디라는 것은 RWA의 핵심적인 가치를 보여줍니다. 우선 이 비담보 대출 이야기하기 전에 RWA 커스터디가 어떠한 이벤트를 가져갈까 그 부분에 대한 뉴스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리플의 커스터디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가상 자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기관과 기업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가상 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이 커스터디라는 게 수탁 사업입니다. 그만큼 해당되는 미국의 기관들과 손을 맞잡고 있는 XRP 코인. 최근에 XRP는 미국 국채 또한 지원을 하겠다. 거래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두바이 또한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의 국가 간 송금 또한 마찬가지로 XRP가 다 지금 선점하고 있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XRP 코인이 확실한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관계를 갖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먼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XRP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 물론 3,000원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3,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에 3,000원을 이탈했으니까 이제는 2,750원까지 바라봐야 되니까 나는 다 매도하고 끝내버릴래 라는 부분이 아니라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은 부분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달려있고 이 모멘텀, XRP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스텝을 올라가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그렇다는 것은 현재 XRP 코인의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에서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지만 이 시점을 고려해서 4월 2일 날 관세가 실질적으로 부과가 되고 나서 반등력을 가져온다면 누구보다 더 빠르게 반등 나올 만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크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셨던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